자산 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산 간 비교를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수익률은 안 꺾이면서 위험도 줄이고 변동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분산 투자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서 전체 섹터나 자산군이 떠내려갈 때 보석을 찾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만 특화되어 있는 분이시더라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루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미국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자산 중에서 어떤 종목 두 개를 주식화되어 있는, 유동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의 장점을 강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택 투자만큼 수익률이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실이 적고 그런 수익형 부동산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주식만큼이나 수익률이 좋았던 게 자기가 깔고 있는 주택에 대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클리컬, 순환 주식이라고 시장 전체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것들이 세큘러, 구조적 성장이라고 판명이 날 때 가격이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오르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해서 두산 밥캣하고 제가 이제 캐터필러 얘기를 했고요. 그 두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작년 3월 이후에 꾸준히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전략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면 귀찮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럴 때 한국 주택을 추가로 더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주택을 더 매수할 것이냐, 그거를 세금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Inflation Reduction Act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보면은 확실히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볼 때 미국 주택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달러 자산, 그죠? 사실 지금 재벌들도 돈 싸들고 가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제. 보유세는 확실히 한 1%는 감안을 해야 되죠. 미국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지만 주택 수를 생각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돈이나 금액이 큰 투자나 아니면 이렇게 세분화한 투자를 하기에 부담스러우면 대체 투자로 리츠도 가능하다 이거죠. 일반적인 레지던셜 리츠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택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썬벨트 쪽이 유리할 것이다. 그죠? 과매도 됐을 때 뭘 사야 되냐? 썬벨트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남부에 지금 IRA의 혜택으로 지금 투자가 일어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조나는 TSMC가 공장을 짓고 있고,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고, 알래바마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플로리다는 크립토 가상화폐 자산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마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수상 스포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템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애미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선벨트에 가장 많은 주거용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 중에서 대차 대조표도 좋고, 그 다음에 CEO도 괜찮고, 배당률도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등을 봐야 되죠, 우리가. 그죠? 월세가 계속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리츠는 90% 이상의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지 그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티브가 주주에게도 있고, 그죠? 번 건 다 돌려준다는 게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경영진에게도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버 AI도 AI 시대에 결국에는 수혜를 볼 것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일어나는 아무리 이제 규제가 좀 심하더라도 자본주의가 굴러가서 치안만 괜찮다고 하면 지금 상업용 빌딩이 주거용으로 이제 변환되는 그런 현장들이 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업용 빌딩을 공사를 더 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짜서 할만하다고 하면은 또 서버, 즉 데이터 센터 임대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를 선점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손바뀜이 있으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조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홈빌더라고 그러죠. 홈빌더라고 해서 지금 중소규모의 기업 중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설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사서 최대한 높이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일괄로 건설비 싸게 이제 사는 그런 홈빌더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사고 5월 말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초에서 샀을 때 이제 마이너스 5% 넘게도 갔었는데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한번 했고요. 디지털 리얼티는 불타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3% 올랐을 때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중은 조금 더 실었어야 했는데 이 정도로 내가 생각했으면 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더 추매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먼저 이제 제가 한번 과정을 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화면에 이제 일단은 그러면은 텍사스 오스틴이나 선벨트 쪽에 보유 자산이 주거용 보유 자산이 가장 많은 주거용 리츠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제가 3개 달라고 했거든요. 요건 그때 질문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 모델 4인데 얘한테 질문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얘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는 해야죠. 두 딜리전스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죠? Camden Property Trust, American Campus Communities, Access Property Trust. 이게 근데 블랙스톤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부동산 회사, 최고의 부동산 회사죠. 팔렸습니다. 샘젤이 샘젤 아시죠? 이제 샘젤이라는 부동산 왕이 사실 2006년도에 블랙스톤에 자기 부동산 자산을 상당히 고가에 많이 팔아넘겼죠. 돌아가셨는데요, 올해.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든 프로퍼티 트러스트 보면 제가 먼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구글로 한번 보시죠. 구글로 해서 지금 캠든 프로퍼티 트러스트가 CPT, 아까 이제 아메리칸 캠퍼스 그거는 이제 팔렸다고 말씀드렸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투자할 만한 여건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죠. 한 5년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180불까지 갔던 게 거의 한 이제 100불. 100불 언저리에서 한번 사고 또 요때 한번 사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지금은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더 이제 사볼만 하고요.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스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면 서머리로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하고 뭐 P 레이쇼 요런 게 EPS가 이제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퍼가 20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파이낸셜스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리츠는 매출하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은 대부분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4 빌리언인데 시가총액이 12빌리언이다. 그러면은 지금 9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다 뺀다고 해도 이게 한 0.9빌리언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9빌리언 그냥 간단하게 1빌리언이라고 할게요. 1빌리언을 12빌리언으로 나누니까 퍼가 한 12 정도 된다. 12보다 좀 더 크겠네요. 아까 이제 그렇게 대충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충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비타까지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파이낸셜스에서 이제 밸런스 대차 대조표 봐야죠. 캐시플로우도 보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부채비율만 이제 한번 봅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억 3천짜리 예를 들자면 9억 3천짜리 주택에 부채는 4.2억 그 다음에 자본은 5.5억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다른 이제 챗GPT가 뽑아준 다른 그 부동산을 내 그 대차 대조표하고 현금 흐름을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 선택을 하고 가장 이제 리츠에서 또 중요한 것이 히스토리컬 데이터. 요거 이제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히스토리컬 프라이스가 아니고 디비덴드 옹리라고 해서 배당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월 배당 상품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비용입니다. 매월 배당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분기 배당이 적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년간 봐도 분기마다 배당을 하면서 꾸준히 월세가 상승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거버넌스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배당료 계산 이전에 배당료 계산도 해야 되지만 CEO 인터뷰 영상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유튜브 영상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별할 수, 왜냐면은 CEO들이 보통 뭐 50대는 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얼굴에 이제 드러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관상을 보고 그 또 체어맨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파이낸셜스에서 CEO가 체어맨인 경우가 더 좋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여기 프로파일에 있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CEO부터 나오죠. 그래서 헤드쿼터가 여기 있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CEO도 있고 거의 40억 정도 연봉이 되네요. 이런 분 CEO, 체어맨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에 쳐오면은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히스토리컬 프라이스 보면서 디비덴드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까 1불이 그러면은 우리가 배당률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분기당 1불이니까요. 주당. 그럼 4불이죠. 1년에 4불 나누기 지금 현재 가격은 113.24. 저는 이제 100불 원저리에서 샀으니까 제가 산 배당률은 한 4% 가까이 됐던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의 우량 주택이 3% 정도의 월세를 주면은 연간 그럼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위기 때 이 가격을 보면 그죠? 여기서 아까 이 FS도 있었죠. 그죠? Tax Property Trust라고 해줬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고 공부를 하셔서 이게 배당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부채 비율이 더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항상 그거는 이제 우리가 ETF에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하나만 보자고 하면 etfdb.com을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미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유명한 주거용 리츠가 레즈가 있고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럼 레즈 한번 여기 멀티섹터로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캠든 프로퍼티즈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주요한 리츠에서 들고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홀딩을 보면 여기 보면 요게 더 위에 있네요. XX Property Trust 그 다음에 Camden Property Trust. 근데 지금 성과가 이게 좋은 거가 느껴지시잖아요. 요게 비중이 더 크니까.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똑똑한 겁니다. 제가 이제 분석했을 때 이게 더 건실한 회사다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저의 기준이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순수 이제 레지던셜 ETF가 사실 켈리라고 한 데서 나온 레지도 있는데 그거보단 이 하우스가 더 규모가 큰 것들을 많이 이제 잘 설명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ETF에서 확인을 해서 이 구성 종목이 소위 얘기해서 족보가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만큼 이제 공시가 더, 그 다음에 이제 주주하고 소통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은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붐이 있으면서 인력 수요가 많아질 곳, 날씨도 따뜻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가장 가까운 곳,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곳, 거기에 어디냐 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택 가격의 흐름은 질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로에서 제가 이제 샘플로 여러 개를 이제 보면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텍사스 오스틴 지역이고 이거 웨이크필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7만 불 넘어가는 건데요. 항상 가격에 프라이스 앤 텍스 히스토리 먼저 가보시면 여기에 그동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롬 파월 의장이 not QE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긴축을 거두고 레이버 금리가 쉽게 올라가면서 다시 양적 완화를 not QE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시기에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35만 불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 좋게 그런 매크로를 보시던 매수자가 다시 64.3% 지금 팔겠다고 매도 호가를 내놨습니다. 그죠? 다른 이제 빨갛게 찍힌 것들 쭉쭉쭉쭉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 사례가 잘 없으면 이 재산세 낸 거 보면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는 거는 확실히 보유세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거의 확실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지표. 자, 요 정도 보여드렸다고 하면 된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요거 이제 다시 이 영상을 이쪽으로 옮겨 가자면 오늘 이렇게 옮기면서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한데 이런 식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유튜브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는 매수를 분할로 해서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크게는 미국 주택에 대한 투자의 어떤 방법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 아이디어는 지금 러셀 2000가 다 떨어졌으니까 중소회사가 그 미드캡에서
좋은 회사가 뭔지 찾으면 또 기회가 있다. 그 말씀